동료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처음에는 다른 의미에서 저 선생님하고 있어야지 본인이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셨겠지만 나중에는 인정받는 즐거움,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명실상부하게 밀착돼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신 것 같아요. 무녀도와 등신불 같은 뛰어난 작품을 남긴 김동리. 그의 문학은 우리 전통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이문구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정신과도 같았다. 동리와 이문구는 어느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문학 정신이 이 이문구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선비 정신이라든지 이런 바탕에서 자라난 소년, 그러니까 청년의 머릿속에 그 순수함이 받아들여졌지 않았나. 그러나 시대는 이문구를 문학만 하며 김동리의 우산 아래에서 안주하게 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유신 체제가 선포된다. 이에 각계 민주인사들은 헌법 개정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유신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인다. 문인들도 방관하지 않았다. 1974년 1월 7일 유신헌법 철폐 및 개헌 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문인들은 전면에 나선다. 이른바 60일인 선언이 그것이다. 문학이 굉장히 말하자면 대중들한테는 영향이 컸고 문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문인들을 믿는 겁니다. 저 사람들을 문인들이라면 이걸 믿은 거예요. 근데 문인들이 1월 7일 신년 벽두에 개헌은 헌법을 유신헌법 철폐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나오니까 야 문인들이 이게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영향력이. 위기를 느낀 유신 정권은 다음 날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선포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투옥하는 전대미문의 혹독한 인권 탄압 조치였다.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조치가 계엄령이니 유신령보다 더 지독한 거죠. 하여튼 헌법을 고친다 소리만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부사피 들어가는 거니까. 고친다 소리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위력이 강한 정말 국가보안법보다 유신헌법 긴급조치가 나오서는 국가보안법은 아예 쓰지도 않고 긴급조치만 때립니다.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고 곧바로 문인 간첩단 사건을 터뜨린다. 제1동포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5명의 문인이 구속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60일인 선언자들이었다. 그중 선언 낭독자였던 이호철은 주범으로 지목됐다. 조청년께 뭐 연결이 됐냐 어쩌냐. 난 전혀 그런 거하고 뭐 관계 없으니까 그냥 그 저녁은 뭐 나로서는 아주 당당했죠. 그리고 뭐 그냥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보안사 서민권까지 가가지고요. 14일날 가서 그대로 그냥 잡아두고 이것저것 조사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나는 그 큰 방에 있었는데 문인들을 그냥 전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 눈치를 알았죠.
제1동포 잡지인 한양은 한국문단과 활발하게 교류했던 순수 문예지다. 여기에 그를 기고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구속한 것이다. 문인 간첩단 사건은 터무니없이 조작된 사건이었다. 명동 서점에도 그냥 한양지는 그대로 왔었잖아요. 한글 잡지고. 당시에 그 한양지는 그냥 한양지 그냥 일반 그거 팔았어요. 누구나 사보고. 그때 뭐 홍사중 씨 같은 사람 뭐 여러 사람들 다 썼죠. 뭐 그상 그러면 이은상 유신 독재 탄압에 분노한 문인들은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결성하고 시국선언 시위에 나선다. 문인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정말 그것도 광화문에서 시위하자. 시위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이 일반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이 자유실천 그 성명서하고 그다음번에 이제 이 성명서 발표한 그 경위 알림 그걸 갖다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찍고 그다음번에 이게 그 당시 그 발기인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시국선언. 그것은 유신 독재에 대한 본격적인 문인 항쟁의 선언이었다. 백한 명의 문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그 뜻을 같이 했다. 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의 활동 중심에 이문구가 서 있었다. 해장국 골목으로 유명한 청진동. 70년대 값싼 술집이 즐비했던 이곳에는 출판사와 잡지사들이 함께 자리에 있었다. 당시 문인들은 청진동 골목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문학과 시대를 토로했다. 두 개 주고 3개짜리 줘요. 하나씩 거. 저녁 때쯤 되면은 편두에서 문인들이 청진동으로 다 이거 옵니다. 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만나게 돼 있어요. 허탕을 치른 적은 없어요. 누군가 아는 문인들을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면서 자연히 시국에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말이야 우리가 지금 문학이 뭘 해야 되느냐. 당시 이문구는 청진동 월간 한국문학에서 편집장을 하고 있었다.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실무 간사였던 이문구로 인해 월간 한국문학은 문인들의 반정부 활동의 근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이문구 씨가 그 당시 그 한국문학사 실적의 편집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진동에서는 거기로 모을 수밖에 없고, 거기가 연락사무소가 되죠. 연락사무소가 아니고 이문구 씨가 거기서 딱 버텨가지고 자방 전화하고 뭐 나와라 뭐 해라 하고. 암울한 유신 시대. 이념적 굴레를 안고 있는 이문구였지만 그는 반정부 활동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